이것은 60년대 어느 충청도 산골마을 무지하고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6년에 결혼한 저희 부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비랑 선교사가 걸어온 길 그리고 다시 가야 할 길 6번째 이야기는 국졸 부부입니다. 저는 선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선교의 구원은 당연 세계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셔서 침을 튀겨가며 기도하였지만 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고등학교 시절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누님의 초청이 있었지만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도 싫었지만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것이 두렵기조차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내가 86년 봄 부활절 수양회 때 순교를 각오한 러시아 선교를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됩니다. 제가 러시아로 선교지를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선교사로서 결단하였지만 막상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는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선교회는 대부분 유학생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전공학과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 바다 낚시도 중에 물고기 4마리를 동시에 건져 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큰 물고기가 그 작은 물고기를 물고 그 물고기가 더 작은 물고기를 물고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물린 4마리 물고기가 한꺼번에 딸려 나왔던 것입니다. 꿈이 하도 신기해서 꿈 해몽을 하고자 전전긍긍하다가 당시 학생의 요셉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호실수로 한번 꿈 해몽을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대뜸 USSR 하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USSR은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약자였습니다. 즉 소련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세계 지도 위에 빨간 글씨로 I must see USSR를 써놓고 목욕탕에 갈 때마다 냉탕에 들어가며 러시아 선교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는 철의 장막의 땅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이 되면 가능했습니다. 이로 저는 누님의 형제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얻은 다음 러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신고를 하면 분가가 돼서 누님의 형제 초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저는 우선 결혼신고를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님의 형제 초청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쿼터제에 묶여 있어서 약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를 통해서 또 나갈 수 있다는 길이 알았습니다. 또한 때마침 그때 저희 선교회에서 첫 인도 유학생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이로 저는 그분께 네루대학 어드미션을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지체되자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이탈리아 선교를 조심스럽게 문의해 오셨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이탈리아에 첫 유학생 선교사를 파송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서 동역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생 선교사로 호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생소한 나라이고 또한 맞는 전공학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별로 순종적이지 않았던 제게 이런 마음은 제 스스로도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6개월 지속되자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탈리아 선교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결혼신고였습니다. 당시 결혼신고는 본인이 직접 본적지에 가서 해야 했습니다. 이로 저는 저와 아내와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 난생 처음 가는 면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한적하고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딸의 출생신고였습니다. 면석이는 결혼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신고를 해도 출생신고는 그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로 저의 딸은 제 나이보다 1년 반이 지나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너무나 난감한 표정을 짓자 면석이는 안 됐는지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학력란을 모두 국절로 쓰고 국절로 무지로 인해서 결혼신고를 못한 것으로 당시 4만 원만 벌금을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딸의 출생신고를 제 날짜에 할 수 있었습니다. 호적 초본엔 학력란은 없지만 저희가 제출했던 결혼신고에는 저희가 모두 국절로 돼 있습니다. 국절로 인해서 저희 딸아이는 제 출생 날짜를 갖게 되었죠. 세상에는 국절로 인해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